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 기자가 매주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유성옥이라는 분은 국정원이 길러낸 이 대북 전문가입니다. 1986년에 국정원 공채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대북 업무에만 쭉 종사를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23년간 북한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육자회담,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마쿠에서 실무 역할을 했습니다. 8차례나 방북을 했습니다. 이른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문의 초안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인재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서 찍혀가지고 심리전단장 재직 시 사이버 댓글팀 구성과 보수단체의 시위를 지원했다고 해가지고 국정원 예산을 여기에 10억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국고 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성옥 전 단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보식 기자에게.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었습니다. 컴퓨터겠죠. 메인 서버에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 문건이 들어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도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이나 검찰에 국정원의 기밀 문건과 보고서를 통째로 넘기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국정원 측에서는 내부 감찰을 위해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는 것은 국정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유성옥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 놓았겠지만 국정원 역량이 모두 노출됩니다. 좌파 성향의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가 국정원 개혁위원장입니다. 외부 민간인들도 기밀 문건을 돌려보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취사 선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건 나중에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을 때 그런 문건들이 통째로 검사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건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담당 검사도 공감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흔히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합니다. 기무사, 국방부 산하의 기무사는 국가정보기관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을, 정보 기능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CIA나 외국 정보기관은 이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생명은 비밀 유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긴 국정원 서버를 열어보고 민간인이 기밀 문서를 돌려보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분 주장입니다. 언론과 검찰에 갖다 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국가정보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스스로 유지하지 않고 비밀을 까발리는 기관이 되어버리면은 누가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국정원과 정보 교류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CIA가 이런 국가정보원은 좌파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해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그 손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옥 씨의 주장은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폭로원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보식 기자는 또 이렇게 캐묻습니다. 불법 정치 개입 문건이 어떻게 국가기밀에 속할 수 있습니까? 사법 처리를 위한 증거물로서 검찰에 넘기는 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비리는 보안 유지를 위해 대부분 자체 감사를 해왔습니다. 불법 행위가 포함됐다고 해도 공개하다가 보면 국가 기밀이 노출됩니다. 현 정권에서는 불법 행위로 해석하지만 그 자체가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것도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 청산이 진짜 목적이라면 보수 정권 이전의 정권에서 행해진 것들은 왜 열어보지 않습니까? 이분 주장은 이건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전 정권, 전 보수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 왜냐? 전 정권,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이 뭘 했느냐는 것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 똑같은 일을 한 게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2007년 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 인사에서 심리전 단장으로 승진되어 가지고 2010년 말까지 3년간 그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심리전당 재직 때 와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유승옥 씨는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은 심리전 기능이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우리 주도의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심리전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심리전 총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볕 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절반 정도의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는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승옥 씨의 답이 노무현 정부에서 3개월가량 일했습니다. 그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관련 저서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제작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홍보는 심리전단의 통상적 업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대통령 이미지는 국가 이미지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심리전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직원을 형사처벌할 때 왜 대북 심리전만 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홍보를 왜 했느냐. 이건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일은 노무현 정부 때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도 제작 배포했다. 그러면 이것도 정치 개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러나 이분은 그런 것은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이미지는 국가 이미지와 같기 때문에 국가 심리전 차원에서는 대통령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치 관여가 아니고 국정원의 고유 업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사이버상의 댓글 활동도 심리전단의 통상 업무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유승옥 씨는 사이버팀은 그전에는 없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새로 생겼습니다. 사이버팀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생겼답니다. 제가 맡고 보니 사이버상에서 대북 정책 홍보와 한미 FTA 관련 홍보, 비판 세력 대응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 때 한 게 사이버상에서 대북 정책을 홍보하고 이것도 지금 원세훈 씨 등을 지금 조사하는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정치 관여입니다. 왜 홍보를 하느냐. 한미 FTA 관련 홍보를 했다. 이것도 정치 관여가 됩니다. 비판 세력 대응 이것도 정치 관여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했다고 해서 그것은 조사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 했다고 똑같은 행위를 지금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옥 씨가 구속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활동이 국내 정치 개입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괴담과 유언비어에서 촉발된 광우병 촛불 시위로 정권 퇴진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전국 혼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진이 거의 모두 사퇴하면서 국정원이 전국 악화 사태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직후 김성호 원장이 교체되고 2009년 3월에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겁니다. 그는 종북 세력 척결, 보수 우호 세력 육성, 국정 홍보를 국정원 3대 업무로 내걸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것은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유승옥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북한이 있다는 특수 상황 때문입니다. 광우병 파동과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북한의 정찰 총국과 통일전선부는 우리 국내 네티즌의 아이디를 도용해 괴담과 유언비어를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대남방송을 들어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정부를 흔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의 이런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내 종북 세력과 연계를 차단시키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업무입니다. 경계선이 애매해가지고 자칫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북한 편을 드는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세력 중에서 야당 세력이나 좌파 세력이 있다. 그 야당을 비판을 하면은 그게 정치 개입이 되는, 정치 개입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업무는 어디까지나 북한과 종북 세력의 거짓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상의 활동이었다. 이게 주 업무다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날 통일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라는 열정으로 국정원에 들어갔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는데 우파 정권에서는 좌파 햇볕론자로 몰렸고 이제 좌파 정권에서는 우파 적폐 세력으로 지목되어 사법 처리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공직자의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난도질 당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처럼 됐다는 좌절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을 걸고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난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껴야 할 북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꿈을 꾼다. 이 세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대북 전문가, 어떻게 보면 냉전의 전사죠. 냉전의 전사로서는 애국자가 지금 사냥을 당하는 꼴이 되었다. 세상이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 같지가 않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